진돗개는 단순 한 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지요. 조선시대에는 호랑이와 맞서 싸웠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습니다. 굴하지 않고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온 자존심의 상징 바로 진돗개입니다. 도쿄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 이케다 하루와 유카 부부의 이야기는 시부야의 작은 펫숍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근교에 사는 이케다 유카입니다. 오늘은 저의 특별한 가족이 된 진돗개 루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제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루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해요. 2021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어요. 도쿄의 하늘에서는 잔뜩 찌푸린 채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제 남편인 하루와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불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결혼 5년 차 아이를 가지길 간절히 원했던 저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유카, 괜찮아? 하루는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고 울먹이는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나 저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퇴근길에 우연히 시부야의 반려동물 용품점 앞을 지나다 특별한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만나보세요 해외 입양 캠페인.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만난 진돗개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죠. 진돗개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매료되었어요.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진돗개의 지능은 전체 견종 중 상위 1%에 속한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진돗개가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사냥에도 참여했다는 거였죠. 작은 체구로 호랑이와 맞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가게 주인은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고 일제강점기에도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에게도 진돗개의 고귀한 정신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실은 요즘 일본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가게 주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토사견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일본 토사견이 힘과 투지를 상징한다면 한국의 진돗개는 지혜와 충성을 상징하죠. 그날 저녁 하루에게 진돗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도 이미 진돗개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고요. 회사 동료 중에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하루가 말했어요. 항상 자랑하더라고. 영리하고 충성스러워서 혼자 있는 아내가 안심이 된다고. 다음 날부터 저희는 진돗개 입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보호소들과 연락하고 입양 조건을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했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한국의 동물 보호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진돗개의 혈통 관리는 정말 철저했어요. DNA 검사로 순수 혈통을 확인하고 건강검진도 꼼꼼하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토사견도 혈통 관리를 하지만 한국의 진돗개 관리 시스템은 그 이상이더라고요. 보호소와의 화상통화에서 처음 루나를 만났죠. 다른 진돗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루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똘망똘망한 눈빛에 순간 마음을 빼앗겼어요. 입양을 결정하고 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한국의 진돗개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답니다. 한국에는 진돗개 훈련소라는 전문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훈련법으로 진돗개의 타고난 능력을 깨워준다고 하죠. 보호소 담당자분이 보내주신 훈련 영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다른 견종들은 힘과 반복 학습에 의존하는데 진돗개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반려견 문화예요.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가 애완의 개념이 강하다면 한국은 정말 가족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를 똑똑이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게 인상적이었죠. 2022년 봄 드디어 루나가 도쿄에 도착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처음 만난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긴 비행 후에도 루나는 위험 있는 모습 그대로였죠. 공항 직원들도 이렇게 당당한 개는 처음 봤다며 감탄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루나는 차창 밖 도쿄의 풍경을 차분히 구경했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영토를 살피는 것 같았죠. 토사견이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루나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날부터 화장실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고 지방 구조도 금방 파악했죠. 한국어 명령어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일본어도 일주일 만에 익혔어요. 더 놀라운 건 루나가 저희 부부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하루보다 먼저 일어나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저녁이면 하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현관을 지켰죠.
일본 수의사도 루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토사견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면 진돗개는 지능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전통적인 일본 주택가예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이웃들이 많죠. 처음에는 외국의 개를 데려온다고 하니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토사견도 관리가 힘든데 한국의 사냥개라니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루나는 그런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특히 야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루나가 할아버지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옆에서 똑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마치 함께 명상하는 것 같았죠. 이런 개는 처음 봤네요. 야마다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토사견은 힘이 세다는 것만 자랑하는데 이 아이는 마음이 고요해요. 마치 무사 같아요. 루나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여름부터였어요. 스즈키 할머니가 쓰러지실 뻔한 걸 먼저 알아채고 부축한 일, 지진이 오기 전에 미리 가족들을 깨운 일, 그때마다 이웃들은 놀라워했죠. 역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견종이 다르네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돗개의 직감은 과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답니다.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축제 때였는데 루나가 갑자기 전통 북소리에 맞춰 우아한 동작을 선보인 거죠. 마치 오래된 DNA에 한국의 장단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K-도그의 매력이네요. 옆집 대학생이 외쳤던 게 기억나요? 요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돗개가 인기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다나카 히로시라는 사람이 이사 오면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투견대회 챔피언이었다는 그의 토사견은 정말 거대했죠. 일본 최강의 견종인 토사견 앞에서는 다른 개들은 숨어야 해요. 다나카 씨의 오만한 말투가 아직도 기억나요? 토사견의 역사도 물론 대단하죠.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일본의 대표적인 투견이잖아요. 하지만 다나카 씨는 그 힘을 과시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평화로운 산책길에서조차 다른 개들을 위협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나카 씨가 자신의 토사견을 무기처럼 여긴다는 거였어요. 개는 강해야 해. 약한 놈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어. 그의 이런 태도는 진정한 반려견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 즈음 루나에게 특별한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옆집의 8살 소녀 사쿠라였죠. 처음에는 모든 개를 무서워하던 아이였는데 루나의 부드러운 눈빛에 마음을 열었어요. 루나는 다른 개들과 달라요. 마치 언니 같아요. 사쿠라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루나는 사쿠라를 정말 특별하게 대했어요. 아이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현관에서 기다리고 숙제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죠. 한 번은 사쿠라가 열이 났을 때 밤새 아이의 침대 곁을 지켰다고 해요. 한국에는 개가 사람을 만나면 팔자가 바뀐다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루나를 만난 우리의 팔자가 바뀐 거죠. 특히 사쿠라에게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었으니까요.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다나카 씨의 토사견이 일으킨 사고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바견들을 위협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어 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야마다 할아버지 사건이에요. 아침 산책 중이던 할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토사견을 위협적으로 서게 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산책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다나카 씨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 모두가 분노했죠. 더구나 토사견의 공격성은 점점 강해져 갔어요. 알고 보니 다나카 씨가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개는 강할수록 좋은 거야. 한국개 같은 건 우리 타로 앞에서 꼬리 내릴걸?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사쿠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나카 씨의 토사견이 또다시 실수로 풀려났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루나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토사견이 달려들기도 전에 루나는 이미 사쿠라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어요. 그때 본 루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몸집은 토사견의 절반도 안 되지만 그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진돗개 특유의 우아한 자세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마치 무술 고수 같았죠. 이게 바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진돗개구나. 나중에 들으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토사견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지만 루나는 달랐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민첩성과 지능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사쿠라를 완벽하게 보호했죠. 마치 오랜 세월 조상들이 호랑이와 맞서 싸웠던 그 지혜가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놀라운 건 루나의 전투 방식이었어요. 토사견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 때마다 루나는 마치 물 위를 걷듯 우아하게 피해냈어요. 그러면서도 한 발짝도 사쿠라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죠. 이건 마치 옛날 조선의 장수들이 쓰던 게릴라 전술 같아요. 우리 동네 역사학자이신 모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혜로운 전투법이었죠. 결국 토사견은 지쳐버렸어요.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자 당황한 듯 했죠.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나카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이럴 수가. 일본 최강의 투견이. 그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이 사건은 우리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이 입증된 거죠. 특히 일본의 전통 무술 도장에서 루나의 동작을 연구하고 싶다며 찾아올 정도였어요. 이것이 바로 동양의 진정한 무예군요. 힘이 아닌 지혜로 승부하는 도장 관장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더욱 놀라운 건 일본 경찰청에서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루나처럼 영리하고 침착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견종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다나카 씨는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패배를 인정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 사건 이후 루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도쿄대학의 동물행동학과에서 연구 제의가 들어왔을 정도였죠. 진돗개의 뇌 구조가 다른 견종과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공간 지각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매우 발달했어요. 연구진의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루나는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집까지 안내하고 배달 음식이 오기도 전에 미리 현관으로 가는 등 신기한 일들이 많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루나의 학습 능력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재난구조견 특집을 본 후로는 매일 아침 집안의 가스밸브를 체크하더라고요. 한 번 본 것을 즉시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루나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됐죠. 매주 토요일 우리 집 정원에서 열리는 루나와의 만남 시간에는 이웃들이 모여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부터 시작해서 역사, 음식, 예술까지 대화는 끝이 없었죠. 한국의 동물 복지 정책이 이렇게 앞서 있는 줄 몰랐어요. 진돗개처럼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견종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웃들의 관심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 소식지에 특별한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의 보물,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루나의 이야기가 소개된 거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교토의 유명한 신사에서는 수호견으로 진돗개를 들여오고 싶다는 연락도 왔대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지역 문화재관리소 직원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루나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기적처럼 임신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지만 저는 루나 덕분이라고 믿어요. 매일 아침 루나가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걱정스레 쳐다보던 게 떠올랐거든요. 알고 보니 진돗개는 주인의 건강 상태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요. 루나가 저희 가정의 행복을 완성시켜준 거예요. 하루의 말처럼 루나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준 천사였어요. 얼마 전에는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어요. 한국의 천년지킴이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이래요. 촬영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카메라맨이 루나의 동작을 찍으려고 여러 각도에서 시도했는데 루나가 먼저 가장 빛이 좋은 위치를 찾아가더라고요. 마치 전문 모델처럼요. 진돗개는 정말 똑똑하네요. 보통 개들은 카메라를 보면 긴장하는데 루나는 마치 촬영에 협조하는 것 같아요. PD님의 말씀처럼 루나의 지능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해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국제 도그쇼에서 진돗개 부문이 신설된다는 거예요. 루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영국의 유명한 개 행동 전문가가 직접 루나를 보러 왔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진돗개야말로 인류가 개와 맺은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견종이에요. 충성심과 독립성, 지능과 용맹성의 완벽한 균형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은 개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왔어요. 진돗개는 그 증거죠. 오늘도 우리 집 아침은 특별해요. 루나가 정확히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현관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죠. 6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말이에요. 신문 배달부님이 일본 개들보다 더 영리하네요 라며 웃으실 정도예요.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든 제 배를 루나가 더욱 신경 써서 살피는 것도 감동적이에요. 아기의 태동이 있을 때마다 제 배에 살짝 코를 대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쿠라는 이제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진돗개 루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이 많아졌다나 봐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협회와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가끔 생각해요. 루나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저희에게 루나는 희망이 되어주었고, 이제는 곧 태어날 아기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거예요.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에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천년의 지혜와 충성심을 가진 가족이죠. 한국인들이 진돗개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인사를 해요. 루나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루나는 그럴 때마다 꼭 제 배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대며 응답하죠.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전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오늘 아침 루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 제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루나는 침착하게 제 곁을 지키다가 적절한 순간에 하루를 깨웠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앞좌석의 의료진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듯 짖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루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걔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루나는 그만큼 특별한 아이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도쿄 전역에 알려졌어요. 한국의 보물이 일본의 행복을 만들어준 이야기라고들 하죠. 다나카 씨의 토사견도 새로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요. 힘이 아닌 지혜를, 싸움이 아닌 보호를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진돗개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에요. 매일 아침 우리 아기의 침대 곁을 지키는 루나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한국이 왜 진돗개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지를요. 우리의 작은 영웅 루나, 당신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행복의 상징입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